안녕하세요. 주식코니의 혼입니다. 오랜만에 뵙죠. 따로 그 댓글이나 의견들이 없으셔서 일상에 집중했습니다. 큰 의견은 전달드린 틀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또 전달드릴 내용은 없었다. 근데 뭐 하루하루 볼 건 아니고 이제 또 이제 다시 봐야 되는데 제가 예전부터 한 6개월이 넘었을 거예요. 6개월 넘게 전부터 하락을 맞이하면서 시장이 하락장에 접어들고 있고 빠질 수 있는 지수대가 어느 정도치인가를 계속 분석해 오면서 주봉으로 오래전부터 측정해 놓은 금액이죠. 그래서 2200, 2650 뭐 이렇게 하다가 2450, 2250, 그 다음에 2000, 2050 뭐 이렇게까지 나눠줄 수 있겠는데요. 제가 이번에 시장이 변동해서 조금 그 다르게 봤던 건 딱 하나, 그러니까 또 최근의 하락 중에서도 요때 반등을 좀 긍정적으로 보진 않았고 좀 더 강한 반등이 나와줘야지 눌림목에도 공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재차 쌍바닥을 확인하자 얘기 드렸고 쌍바닥을 확인했을 때 데이터는 쌍바닥은 깨졌죠. 깨졌고 쌍바닥이 깨졌다는 지표가 결과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은 아직 쌍바닥 그 위치에 있긴 하지만 코스피가 일단 쌍바닥이 깨진 모습이고 코스피 200도 마찬가지로 쌍바닥이 깨진 모습이죠. 그러니까 깨진지 안 깨진지 지지 테스트를 보자라고 얘기 드렸는데 별로 지지를 잘 못 받아요. 지지를 잘 못 받고 반대 매매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같이 이때 반등해서 좀 반등각을 좀 모니터 해봤지만 결국은 이제 하락 속도가 엄청 빠르고 밑단이 계속 열려버리니까 말 그대로 밑단을 보고 그냥 열어놓고 멈춘 구간을 체크해야 되는 정도의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2300까지 멈췄고 자 2250단에서 어떤 흐름이 나와주는가 2000단에서 어떤 흐름이 나와주는가 그때 시장의 뉴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걸 계속 매치하면서 시장을 봐야 돼요. 매치하면서 시장을 보고 그 다음에 시장을 보고 나서 종목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이기진 못해요. 시장을 이기지 못하는데 자꾸 종목별 봐가지고 뭐 사세요, 뭐 하세요 하는 증권 전문가들이나 이런 그 뉴스에 자꾸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자, 뉴스에서도 요것은 자 하락장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것, 뭐 하락장에 견고한 어떤 것,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락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꾸 휘말리면 안 되고 가장 또 문제가 뭐냐면 최근 하락 때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온했거든요. 최근 하락 때 평온하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딱히 강한 매매를 하지 않으니까 시장이 빠지든 뭐하든 크게 뭐 움직일 게 없다는 거죠. 다만 단기적으로 단타를 그 가능하냐면 보지만도 뭐 수익이 많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금액도 적고 짧게 가져가기 때문에 뭐 2, 30% 수익이 난다거나 그러지도 잘 않아요. 그래서 뭐 하루에 뭐 계좌 찍히는 거 보면 뭐 많지 않을 때도 있고 거래가 없는 날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의 하락이 그렇게 크게 흔들리고 무서울 건 없는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런 와중에서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패닉에 빠져 있다는 거죠. 일단 이 패닉에 빠져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른 이유가 없고 시장에 분석이 되어 있지 않고 맨날 시장이 하루하루에 휘둘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 업황이 안 좋고 바닥 다지는 거 보자 급하지 말라 매수 자리 아니다 관망 얘기를 드려도 뭔가 자꾸 버튼을 누르고 매수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아니면 뭐가 힘들겠습니까? 종목을 안 갖고 있거나 아니면 단타 하나 치고 그날 사고 그날 팔고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힘들 게 없어요. 아니면 가지고 있는 게 있더라도 그거를 물타기 안 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계속 빠지고 마음은 아프겠지만 내 추가 자금이 여력이나 뭐 정말 영끌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관망하고 정말 찐바닥을 체크해가지고 나중에 가져가자라는 계획이 있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하루하루에 휘둘리고 기사에 휘둘리고 근데 거기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닥을 잡겠다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바닥을 잡겠다는 욕심.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내가 정말 찐바닥에서 사고 싶고 그 상승을 다 가지고 싶고 이 손해본 걸 다 만회하고 싶고 원국회복하고 싶다 뭐 이런 마음 때문에 자꾸 어중간한 금액에서 매수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게 들어가고 사야 될 자리도 아닌데 사고 그러니까 자꾸 누적 그 손해만 쌓이고 반대 매매 계속 지속적 나오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얘기 드리면 반대 매매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도 종목별 보면 신용 물량이 잘 안 털려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상하게 7, 8%가 넘어 있고 이상하게 또 하루 만에 다시 5%, 2%가 늘어나 있거나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얘기냐면 내가 반대 매매 당했던 내가 그냥 내 손절을 했던 다시금 바닥이라고 노리고 또 한번 종목의 급등을 노리고 다시 한번 신용에 남은 돈으로 신용을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물타기를 한다거나 신용 단타를 들어간다거나 그러니까 신용 물량이 또 늘어나고 또 줄어들고 그러니까 정말 궁극적으로 신용이 털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종목별로 털려 나가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고 정말 섹터 전체의 돈이 신용이 아예 죽어서 투심이 아예 메말랐냐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아직. 그러니까 아직도 빠질 여지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정말 지옥의 끝을 봐야지 그것들이 멈춰진다는 거죠. 멈춰지면 그때 비로소 시장의 안정이 찾아옵니다. 말도 안 되겠지만 그래요. 왜냐? 요게 세력이 의도하는 거니까. 세력이 의도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세력이 정말 물 만난 고기 마냥 여기 반대매면 잘 나오니까 순환매 돌리면서 요거 갈 것처럼 요거 갈 것처럼 요거가 좀 돌리면서 돌림바 하면서 수익 내면서 단타 치고 있으니까 단타 치고 빠져나가는데 개인 투자자는 그거 가지고 단기 며칠 갖고 가는 수익 가져갑니다. 당연히 손실 나죠. 그래서 항상 종목 볼 때도 단기 짧은 종목 단타 종목만 보고 다른 것들은 그냥 흐름 보시죠. 매수 기회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 바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여유가 너무 없으시고 너무 쫓기시는 것 같아요. 고통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자, 일단 일봉 보시면 너무 잔말이 길었는데, 자, 일봉 보시면 또 우리는 이렇게 체크해놓고 계속 보는 겁니다. 자, 언제까지 이제 나중에 올라올 때 보면 되니까 지워놓고요. 다 지워놓고, 자, 2,450이 넘어져야 되는데 못 넘었다. 가까이도 못 갔다. 얘기 드렸고, 여기가 쌍바닥 나오는 거 보자 했는데, 쌍바닥은커녕 또 밀리고요. 분명 다시 회복해주고 2300포인트 위로 올라올 수도 있어요. 300포인트 위로 올라와서 안착이 되는가 봐야 되겠죠. 분봉상으로도 그렇고. 자, 분봉상도 보시면 오늘 그냥 추세 타고 내려갑니다. 분봉 딱 추세 보시면 이런 것도 보시면 제가 얘기 드렸죠. 종목 말고 시장을 봐라. 시장의 그 차트의 흐름을 보고 나서 종목을 봐라 얘기 드렸어요. 자, 그러면 자, 오늘 보시면 종목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여기죠. 여기에요. 여기가 여기서 산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살 수 있겠죠. 여기서나 사볼 수 있는 겁니다. 장 막판쯤에 요때나 매수 타점 한번 나올까요? 그 정도입니다. 오늘은 왜냐면 추세를 꺾어서 그냥 흘러내렸고 자, 쌍바닥 테스트 바닥 체크 안 됐고 바닥을 깨고 저항을 맞았다. 그런데 재차 바닥을 깨고 내려왔던 것을 다시 회복했다. 여기서 관심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관심 구간. 오늘 딱 한 자리밖에 없었어요. 오늘 한 자리가 다였다. 뭐 굳이 찾아보면 이런 데 있겠죠. 이런 데 또 봐서 분봉상 올라왔던 자리 여기서 올라와서 눌림목도 없고 바로 했고 다시 올라왔을 때 볼 수 있었겠지만 다시 내려갈 땐 그럴 수 있고 여기가 또 하나의 변곡점이긴 했는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외인들의 매도는 지속됐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율이 또 꿈틀거리고 유가는 계속 올라가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최근에 코스피만 유독 약했던 이유가 또 이제 뉴스 또 귀에 가면 귀걸이 코에 가면 코걸이니까 뉴스가 또 있죠. 무역 지수가 지금 3개월째 적자입니다. 예전에 수출은 잘했어. 경기 침체 아니야. 우리나라 종목은 탄탄해. 그랬는데 자꾸 원유값도 오르고 막 그 원자재 값도 오르니까 그 아무래도 무역이 흑자가 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무역도 많이 해야 되고 수출도 많이 해야 되고 수입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 약해요. 내수 시장이 너무 약해요. 그건 있거든요. 예전부터 코스피가 되게 유독 약했을 때 모습을 보였던 건 수입과 수출 의존이 너무 높다. 수입과 수출 의존이 너무 높기 때문에 글로벌 시황이 너무 민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도 힘을 못 쓰고 그냥 메인들 다 털고 나가버리는 그냥 회피해버리는 그런 심리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꽁꽁 얼어붙어버리는 거고 투심은 죽습니다. 특히 메이저들은 들어올 생각이 없죠. 정말 바닥 때 금액적 메리트 있거나 뭔가 안정화되면 그때 보겠어. 그 세력 자체가 의도가 지금 보지 않겠다고 방치를 하고 매도만 하고 흘러내리고 있는데 시장 세력이 그런데 세력을 이기려고 자꾸 매수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세력을 이기려고 그러나? 왜 자꾸 삼성전자 카카오를 사지? 왜 자꾸 대형주를 사가지고 물타기 또 하지? 그런 생각이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시장에 대한 이해가 아예 없는 거죠. 없기 때문에 자꾸 그런 행동 하신다는 거예요. 좀 이번에 독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자꾸 시장을 역행하고 이기려 하지 말아라. 바닥 잡히지 않았다. 급하지 말라. 그 얘기만 제가 드리고 다른 얘기 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시장이 회복하고 다 못 먹어도 좋아요. 바닥이 확인되고 나서 안전해지면 보면 됩니다. 그것도 종목 보면서 얘기 드릴 거예요. 급하지 말라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자, 보시면 자, 일단 인버스 보시면 인버스도 보시면 이제 그 전 고점에서 다행히 여기서 멈춰 있긴 합니다. 자, 내일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죠.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분봉 매수 타점 자꾸 단기로 가져갈 수는 있어요. 항상 그래요. 항상 분봉상 체크 보고 종목이든 지수든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를 줄 알아야 되는데 사놓고 못 자르니까 그러고 사도 수익을 못 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을 때는 손절이나 그걸 잡지 않으면 아예 매수를 하지 마세요. 난 손절 못하고 나는 수익 실현도 못 할 거고 그냥 사놓고 물량만 자꾸 늘려나가는 매매를 하신다 그러면 사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버스가 지금은 고점에 대한 여기 저항을 막고 있는 모습이죠. 단기적으로 한 번에 돌파해주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 하락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인버스에 대한 지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내일도 반등은 나올 수 있고 다시 얘기 드렸다시피 저번에 인버스가 반등이 하락으로 역전돼도 여기 밑으로 좀 내려가는 거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도 얘기 드렸고
여기 밑에 내려가면 아마 2450단이 넘을 거예요. 코스피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추세적으로 방향적으로 뭐가 잡혀줘야 되는데 이때 최근에도 그랬잖아요. 눌림이 너무 짧다. 올라간다. 하락 예견, 하락 예견, 하락 예견 얘기 메시지만 계속 전달드리고 있다. 그래서 애청자분들은 안 힘드셔야 되는 게 맞아요. 맞고. 자, 이제 종목 보면서 다시 얘기 드릴 건데요. 자, SK 다시 보시면 SK 제가 또 애청자분이 또 그러니까 구독자분이 댓글 남겨주셨어요. 22만 원이 뭐 깨지는 거는 기정사실한 것 같은데 바닥이 언제가 갔느냐라는 얘기를 주셨어요. 근데 자 얘기 예전에도 드렸지만 자 바닥이 이때가 바닥입니다 몰빵하세요라고 할 수 있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거는 누가 알겠습니까? 세력은 알겠죠. 전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자 보시면 예전에 요때 제가 이 SK를 완벽 분석하면서 딱 90점을 줬던 이유가 뭡니까? 100점을 못 맞았다. 그 정확하게 잡지 못했다는 게 요때예요. 요때 바닥을 못 잡았기 때문에 100점을 못 맞았다는 얘기를 드렸죠. 그러고 나서 올라오고 나서부터 22만원대 여기가 회복되고 나서부터 오히려 얘기를 드렸어요. 자, 오히려 회복되고 이쯤부터 얘기를 드렸다는 거예요. 23만원 넘어서부터 여기서부터 좀 안전해졌다 해서 이때부터 공유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는 누리지 못했죠. 여기서 요거는 갖지 못하죠. 찐바닥을 확인 못했으니까. 하지만 여기서 여기는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요렇게 되면 요런 안전한 매수 자리를 종목별로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바닥 갖고 반등 나올 수 있고 여기 바닥 되니까 사보겠어. 괜찮다. 금액 괜찮다. 근데 여기가 바닥인 건 모른다는 거죠. 자, 이렇게 반등하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예전처럼 여기 25, 여기가 넘어줘야 되는 자리라 그렇게 얘기 드렸는데 또 이렇게 올라오지 못하고 다시 한번 재차 내려간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시 내려갈 수 있다면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내려갈 수 있다면 여기가 바닥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몰빵하고 존버 아니라는 거죠. 분할적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살 수 있는 자리는 지지대와 저항대가 있는 자리다. 거기서 분할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SK는 제가 봤을 때 22만 5천 원, 22만 7천 원 여기 부근 말고 자, 지금 금액 21만 원, 20만 원 여기 부근 말고는 살 자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에서 살 자리는 오늘 정도 나왔을까요? 오늘 아니면 금요일 정도 한번 좀 담아볼 수 있는 자리 아니면 일주일 동안 없었어요. 그럼 그때 동안은 특징적인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SK를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개인 매수가 여기 안에서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들어간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바닥이야. 바닥에서 다 누릴 거야 라는 욕심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얼마든지 깰 수 있는 지지층도 없고 버팀목이 없는 자리라는 겁니다. 이런 데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사지 마시라는 거고 항상 제가 완벽 분석했던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좀 크게 열어놓고 지지저항 강한 데를 찾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강했던 자리가 이번에도 여기에서도 22만 7천 원 부분을 얘기 드렸던 것이고 그게 22만 7천 원 여기잖아요. 여기가 할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여기서 좀 4일 정도, 5일 정도, 6일 정도 버텨준다는 거죠. 이런 자리를 찾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그래요. 이번에도 24만원, 21만원 여기 부근에서 이런 자리의 모습이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자리 때는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런 자리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자리. 6월 23일이나 뭐 6월 30일, 31일 아무 의미 없는 자리예요. 그나마 이때는 얘기 드렸죠. 자, 그러면 6월 30일은 글 수 있다. 쌍바닥 개념이니까. 하지만 요날도 그렇죠. 요날도 그렇다. 그러니까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자리는 예전부터 체크드렸던 요 자리 빼고는 아직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텀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것도 퍼센트가 적지가 않습니다. 요것도 커요. 이렇게만 봐도 7%예요. 코스피 이 대형주한테 7% 적은 퍼센트가 아니죠.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자리는 항상 이렇게 체크가 돼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금액대의 여기를 일단 단기 바닥으로 체크해보고 분봉상 흐름을 보자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 주봉상으로 여기 이때도 얘기 드렸어요. 주봉상으로도 저가가 캔들로 깨졌다. 그러니까 추가 하락도 가능하다 얘기 드렸고 하락이 됐죠. 그렇게 되면 자, 밑단이 열릴 수 있는데요. 주봉으로 봤을 때는 18만 원 정도까지 열려 있는데 라고 또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빠지지 말란 법은 없고 찐바닥인지 모르겠다라고 접근한다 그러면 지금부터의 포지션도 달라지겠다는 얘기죠. 달라질 수 있다. 꼭 부정적인 얘기를 들려는 건 아니고요. 자, 보시면 여기서 기술적 지표를 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또 돌려보는 거죠. 기술적 지표를 봤을 때 충분히 버텨줄 수 있는 자리인데 그렇게 해서 바닥 쌍바닥 개념도 그렇고 낙폭도 대칭적으로도 많이 그렇고 모든 지표를 봤을 때 여기가 바닥일 수 있는 확률이 높아 라고 분석하고 판단해 보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여기가 바닥이야 몰빵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어디가 바닥이다 라는 건 정말 못 잡아요. 코로나 바닥, 코로나 팬데믹 때 바닥, 이번 시장의 바닥 모른다는 거죠. 진행형이니까 그래요. 뭔가 재료가 바꿔줘야 된다. 흐름을 바꿔줘야 된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차트가 좀 시장이 좋아지고 이렇게 좀 뭐랄까 지지대를 만들어가면서 우상향 한다 그러면 분명 매수 타점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나오기 때문에 그때 안전한 매수 타점을 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 요럴 때 바닥 찍고 나서 이렇게 다져놓고 올려줄 때 요럴 때가
탄탄해지는 거다. SK만 봐도 그렇다. 그래서 SK의 입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얘기 드렸죠. 17만 5천 원 일단 지켜주고 있는 자리다. 그 정도 체크해놓고 밑단이 있다는 건 염두에 두자. 이렇게만 얘기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거 아니면 19만 원 넘어서 보자. 그러면 지금은 오늘도 매수 해볼 수 있는 자리긴 하죠. 그 대신 몰빵은 안 되는 자리고, 그쵸? 그리고 나서 여기가 올라가고 돌파되면 그때 봐야 되니까 여기 어중간한 금액에선 살 자리가 아닌 거죠. 자, 여기 살 자리가 아닌 거죠. 그냥 흔들리고 꺾여내리는 자리, 아무 의미 없는 자리. 그리고 단타를 현대차로 칩니까? 칠 수 있죠, 금액 치면. 근데 그래도 요런 데 자리 아니곤 칠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요런 어중간한 금액된 관망하고 매수 맥점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뭘 자꾸 급해서 하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휴림도 보시면 어제 그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자, 얘기 드렸죠. 자, 예를 들어 요날 얘기 드렸어요. 자, 요날 야, 5% 7% 빠졌다가 말아 올리네요. 특징적이긴 합니다. 그런다고 갑니까? 아닙니다라는 얘기 드렸어요. 아닙니다. 왜냐? 여기는 분명 여기도 이제 그 매물 저항대란 말이죠. 저항대가 있고 여기도 다 이제 매물대인데, 자, 아닙니다. 매물대 보고 얘기 드린 게 아니라 아닙니다. 왜냐? 주포가 지키려고 하는 건 의도는 보이지만 3,000원까지도 빠질 수 있고 더 밑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때 제가 얘기 드렸던 게 3,000원,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 드렸죠. 자, 세력이 지키려는 게 3,000원이라면 3,000원까지 빠질 자리가 있지 않냐. 그러면 3,000원까지 빠질 자리가 있으니까 매수적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바닥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3,000원 그 대응을 봤다고 하더라도, 자, 이날 저가가 3,000원이 나오긴 했죠. 근데 오늘 또 깨졌죠. 깨졌으면 모니터 하면서 계속 수정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사지 않았으니까. 사려고 보는 건데 지지하고 자리가 나오지가 않네. 그래서 계속 또 수정해 가면서 보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럼 휴지를 또 보면 또 다른 쪽으로 한번 볼까요? 자, 보면 로봇주가 또 조정하고 계속 또 흘러내리니까, 자, 그러면 요것도 멈춰질 수 있는 자리긴 하다. 27만 5천 원 또 2750원도 그렇다. 분명 체크는 가능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보는 거죠. 요즘 시장 보니까 저번에 호니가 그러더라. 요즘은 다 반납시키는 게 트렌드다. 그러면 다 반납하는 것까지 각오할 수 있는 거죠. 또 1,900원까지 뺄 수도 있겠구나. 여기까지도 뺄 수 있겠구나. 다 반납하는 게 트렌드니까. 세력이 개인 다 쏟아내는 게 여기니까 여기까지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2,720원, 50원 단위랑 여기 밑까지 빼는 걸 두 가지 시나리오 보면서 한번 차트 흐름을 보자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종목마다 분석이 달라야겠죠. 자, 베셀도 얘기 드렸죠. UAM 관련주고 좋다. 재료 좋은데 중요한 자리 깼다라고 얘기했어요. 중요한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금액이 여기였어요. 8천 얼마 여기였단 말이에요. 얘가 계속 강하게 가려면 해야 되는데 깨졌다. 깨지고 나니까 저항이 됐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수정을 했죠. 그때가 여기였습니다. 7,500원 정도. 근데 여기서도 크게 반응을 해주지 못했다. 못했다. 그러면 자, 저도 이때 그거 놓으면 저도 이때 그 종목별로 이때 분봉이나 흐름이나 매매 등을 본다는 얘기죠. 근데 아니다. 진단하고 나면 다시 밑단. 그래서 보시면 베셀도 역시 트렌드대로죠. 지금 보면 베셀도 트렌드대로 다시 되돌림이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다시 봐야겠다. 이제부터는 집중해야겠네. 자, 6,300원 구간, 5,600원 구간까지 보면서 지금부터는 좀 집중해봐야겠다. 다시 이렇게 전략을 짜는 거죠.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수정. 왜냐? 바닥은 모르니까. 여기서 올라와 줄지, 여기서 올라올지 모르니까. 하지만 계속 지지 저항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여기 이 종목은 여기서 지지받을 수 있고 여기가 저항대다. 지지 저항. 그 다음에 거래 동향, 매매 동향, 호가가 어떤가, 신용 비율이 어떤가, 이런 것들 체크해 보면서 매수 타점을 찾아보는 거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베셀은 지금 봐야겠다. 지금 다시 한번 최근 단기 며칠 동안은 좀 모니터 좀 해봐야겠는데 라고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대응이 되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세아베스티 지주고요. 제가 철강 얘기 드렸죠. 철강이에요. 철강인데 철강은 자, 원자재가 자 좀만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제가 이거 만원 추천해서 3만원 갔던 종목이죠. 자, 보시면 자, 일봉으로 봐가지고 주봉으로 봐가지고, 자, 이때 철강주가 엄청난 슈퍼 사이클이 왔었어요. 그죠? 이때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철강 가격이 급등. 그래서 오히려 조선주를 꼬꾸라졌죠. 철강 가격이 올라가니까 후판 가격이 비싸지고 정말 그 수준 엄청 해놨는데 배를 찍으면 적자더라. 이런 게 됐던 거고. 자, 철강주는 차에도 필요하고 배에도 필요하고 쓸 데가 너무 많은데 철강 가격이 올라주니까 영업이익 폭발. 정말 재무제표 폭발 하면서 주가 올라간 겁니다. 정말 실적 기반으로 올라간 거예요. 기대감으로 올라가기 시작했고 실질적으로 실적에 반영된 거죠. 그렇게 돼가지고 주가가 지금 자리에 있다. 그러면 큰 틀로 보면 이 친구도 그래요. 자, 보시면 이렇게 강하게 올려놓고 야, 이거 철강주도 다시 다 반납했구나. 그리고 오히려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 박스를 만들고 있구나. 박스로 옆으로 돌렸죠. 방향을 돌렸죠. 이렇게 돌리고 있구나. 그래서 철강주가 오히려
바닥을 다져놓고 횡보하고 있고 박스 횡보 구간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건 뭡니까? 자, 이렇게 돌아왔고, 자, 철강주는 영업이익은 좋은데 매출이 괜찮은데 철강 가격도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됐지만도 꾸준히 소비가 되고 조선이나 차량이나 꾸준히 소비가 되고 계속 소비는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매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가 지금 아직 가진 못했네. 좀 저가 포지션이 어딜까 보면 14,000원 정도가 일단 형성돼 있네. 여기를 일단 보면서 모니터 하는 거죠. 모니터 하고, 자, 이렇게 박스를 그리면서 매집을 하고 있네. 세력이 매집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흐름을 보자. 더 깨질 수도 있겠죠. 왜냐, 가기 전에 또 빼고 갈 수도 있으니까 시용분이 많아지고 개인 투자가 많아지다 면 빼고 갈 수 있겠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매집하다가 또 어느 순간 또 다시 목표치 여기까지 오르고 나올 수 있는 그림까지 나올 수 있겠다. 시장이 회복된다 그러면 영업이익 시즌이 돌아온다 그러면 청원주 또 괜찮을 수 있겠다라고 또 판단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그런 식으로 접목해 보시면 아무래도 시장에 도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좀 그냥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이런 거 보시면 지금 막 되게 좋다라는 개념보다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 자, 바닥으로 예전부터 잡아놓은 금액이에요. 여기가 2만원, 여기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여기 한 이쯤부터 한 6개월 1년 전부터 제가 잡아놨던 금액인데 좀 소외되고 관심 없고 안 보니까 빠진 금액을 못 봤죠. 요때 보고 마지막으로 안 봤거든요. 요때 보고 요때 목표가 정해드리고 여기 돌파하면 또 요거 수익을 가져가야 된다, 요거 가져가야 된다라고 진단 정도만 얘기 드리고 그 뒤로 안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 차 또 돌아왔죠. 제 차 돌아왔는데 참 보시면 완연한 박스권을 이루고 있구나. 그래서 박스권 하단이네, 박스권 하단이었네, 하단 왔었네 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상승과 조정을 보면서 대응해 볼 수 있겠다가 되는 거죠. 오히려 이 친구는 여기가 바닥으로 잡혀 있는 금액이니까 시장보다도 여기가 일단 바닥 잡혀 있고, 최근에 건설 업황 좀 이렇게 수혜를 받고 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서 이런 것들이 추세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락으로 장기 하락하다가 이런 게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자, 보시면 장기 하락으로 꺾어 내려오다가 최근에 시장은 계속 안 좋지만도 최근에 좀 모멘텀을 받고 올라와서 눌림 목욕을 본다. 그러면 지금 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사면 또 물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뭐 건설주 좋다 그러고 하니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목표치는 24,000원 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사기에는 수익 구간도 짧고 빠질 자리는 있거든요. 근데 이미 이건 놓친 건데 제 차 내려올 때 보자는 되겠죠. 자, 예를 들어 여기까지 치고 건설주가 어차피 이렇게 치고 조정이 왔을 때 조정 구간이 이렇게 이쁘게 오는가 아니면 다시 또 다 반납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오히려 대응할 수 있겠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급하면 이렇게 몇 프로 수익은 낼 수 있지만 빠질 자리 돈 많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시장보다는 좀 강하게 흐름이 올라와 준 것들이 오히려 보면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돌려주는 느낌으로 보신다면 건설주도 모니터 해야겠죠. 하지만 또 하나 얘기 드리는 건 뭐죠? 지금 사지 말라는 이유가 또 뭡니까? 상승은 짧고 조정은 길다라는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승 중이잖아요. 상승 중이니까 먹을 건 사실 많지 않으니까 지금 매력적이게 볼 수 있는 섹터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번 상승 주고 나면 조정은 길 거니까 기니까 대부분. 그래서 평단가와 정말 단기적으로 단타는 지금 계속 가능하겠죠. 단타는 여기 금액대를 중심으로 보고 위아래를 보면서 가능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묻어가고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유할 수 있는 투자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파인 디지털이고요. 이 친구는 오늘 좀 급등해줬어요. 시장과 함께 급등해주고, 이거 제가 이제 단타를 딱 오늘 하나 받아가 분봉 보다 보니까 갑자기 뭐가 튀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갑자기 분봉 보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와 있었어요.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뭐지? 이거 되게 신호가 뭐가 있긴 한데 뭐지 하다 보니까 금방 가더라고요. 금방 가서.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시면 제가 뭐지 금방 보지 한 여기서 한 요 정도에서 봤거든요. 봤는데 매수 자리도 안 나오고 분석이 안 돼 있으니 그냥 흘려보내요. 시장도 안 좋으니까. 그리고 나서 하락을 하죠. 근데 요때는 이렇게 하락한다는 건 또 똑같이 얘기가 되는 거죠. 분석이 돼 있잖아요. 이거 하다 보면 분석 되거든요. 자, 여기가 저항대고 저항 구간이고 그잖아요. 저항 구간이고 여기서 거래량이 요만큼 이상 소화되는 거래량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들어오는 시간이 되게 짧았다. 분봉상 장 초반부터 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오후장부터 들어와서 쏜 거기 때문에 거래량이 여기 직전에 매물을 다 소화하기가 어렵다라고 분석이 되기 때문에 빠진다는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빠질 것 같고 얘는 당장 힘들겠다. 당장은 다시 상한가 간다거나 급등하기는 힘들겠다. 왜냐? 거래량이 적고 저항대가 있고 충분한 매물소가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단기적으로 봐야겠죠. 단기적으로는 봐야겠죠. 왜냐? 돈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들어오고 있으니까 지금 오히려 매수타점 잡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멈춰줄 때 이런 자리에서 반등해 준 거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멈출 수 있는 자리에서 멈춰서 돌려줬다. 그래서 여기가 이탈 안 한 선에서는 단기 이렇게 쌍바닥이 나올 수도 있겠고, 쌍바닥이 나왔다 올라갈 수도 있겠고, 다시 한번 돌파 매매로 여기 위에서 출발할 수 있겠고, 그런 식으로 분석이 돼 있으면 또 공략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재료가 뜨긴 떴거든요. 자, 어떤 거였냐면 블랙박스 관련주인데 유럽의 차들이 의무적으로 전 차량에 블랙박스를 달아야 된다. 뭐 호재는 호재죠. 재료는 재료죠. 그러니까 파인 디지털이 좀 이렇게 블랙박스의 그 시장에 호재를 입어 가지 않겠어? 라는 상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대감이죠. 매출이나 영업이 올라간 건 아니고 기대감. 그러면 영업이 올라갈 거고 좋을 거야라고 테마를 입은 거죠. 그러니까 테마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 투자를 묻어갈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맥점을 잡아가지고 수익을 누리고 여기까지 목표치 두면서 가고 가는 테마주로 접근해야 된다. 왜냐? 아직은 영업이 매출이 늘어난 거 아니니까 다시 빠질 거니까. 급등하더라도 다시 빠질 거니까. 빠지고 나면 그때 비로소 봐야겠죠. 다시 놓치고 나더라도 빠지고 이미 재료가 있는 것들 빠지고 나서 기대감은 끝나고 실질적인 영업이익이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재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 투자가 가능한 종목이긴 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현대약품이고요. 마찬가지예요. 단기적으로 가능한 종목들을 지금 보는 겁니다. 현대약품 보시면 신약 출시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급등이 되게 빠르고 급등과 조정을 완만하게 해주고 있어요. 급등 조정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 안 하면 재차 계속 수익은 나고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5,300원 구간까지 보고 싶어요. 당장은. 근데 좀 강한 눌림이 나오면 또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일단 밑에 거 지워놓고요. 5,300원 여기 부근. 자, 이것도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분석을 해놓고 보면서 분봉사 매수타점 잡아보면 대차 가져갈 수 있겠다. 시장보다 많이 강하니까. 그래서 눌림목에 봐야 돼요. 지금 사면 또 당장 물리겠죠. 지금 샀는데 예를 들어 여기 저항을 맞고 떨어진다. 그러면 요쯤 사버리면 여기까지 빠지면 또 바로 하락 20% 맞아버리는 거예요. 고점을 잘못 사면. 그러니까 항상 종목도 눌림목이나 아니면 손절 라인을 꼭 잡고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종목 줘도 누군 수익 누군 손절.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수앱시스 마찬가지고요. 바이오 쪽은 아무래도 개별적으로 좀 시세들이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 이수앱시스 제가 언제 소개시켜 드렸습니까? 요때 소개시켜 드렸죠. 요때 괜찮다 소개시켜 드렸고 요때 이후로 추가 상승 계속 나왔습니다. 나왔죠. 계속 괜찮다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마찬가지 눌림이 나온 거죠. 현대아품이 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빠지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이셉시 여기까지 밀었는데 여기가 반납한다는 게 제일 좋은데 여기가 제일 좋다는 게 뭡니까? 여기가 반납한대야 제 차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탈되는 건 안 좋겠죠. 8,000원에 지켜줘야겠죠. 안 지켜지면 단기 여태까지 올려놨던 거 반납되고 또 질 수 있다. 또 개걸음할 수 있다라고 분석하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노펙스라는 종목이고요.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마지막 종목들은 전부 단기 종목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시장보다 굉장히 좋았네요. 시장은 여기인데 얘는 우상향을 하고 있네. 그쵸? 우상향 하고 있고 우상향으로 추세 금액을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요것만 이렇게 단기를 보면 여기만 이탈 안 하면 좋겠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한 거죠. 여기만 이탈 안 하면 여기와 여기만 이탈 안 하면 재차 상승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추세를 보는 거죠. 이런 건. 추세가 깨지면 손절을 해야겠죠. 목표치는 단기 3,500원까지 이렇게 보면 또 가져갈 수 있는 자리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종목별 분석이 달라야 되고요. 지지 저항을 봐야 될 것이 있고 추세를 봐야 될 것이 있다. 그 다음에 시장을 봐야 될 것이 있다. 테마를 입은 것들은 테마를 봐야 되고 재료가 있는 것들은 재료에 의해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전부 그냥 시장에 움직인다. 시장이 하방인데 뭘 사겠습니까? 지금은 단타 테마주 말고 솔직히 살 건 없는 거예요. 당장 얘기 드리면. 당장 내가 시드를 많이 투입해서 투자라고 해서 쭉 묻어놓을 수 있는 종목은 아직 없다는 겁니다. 테마만 봐야 되고 정말 테마 있는 섹터 아니면 수급 들어오는 단기적으로 모멘텀 있는 것들 이런 것들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오늘은 심지어 코로나주만 움직였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하락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맥점을 항상 찾고 분석하자. 우리 자금을 지키자. 주식 하시는 분들 그 주린이에서 가장 그 레벨업이 되는 단계가요. 계좌 지키기입니다. 내 계좌를 지키기 시작해야 그 다음부터 수익이 나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꼭 거치셔야 돼요. 나는 계좌 지키기가 안 되고 계속 손실이다. 그러면 아직 그 단계도 못 가신 거예요. 내 계좌가 안전해지는 걸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 드리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내일도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언제나 그렇죠. 언제나 그렇죠. 하지만 반등이 어떻게 나오는가? 추가 하락 나오면 하락도 폭이 어디까지 나오는가? 어떤 매매 동향이 흐르 나오는가? 계속 추적해야겠죠. 아무튼 이렇게 의견 드리고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힘든 장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